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민족의 영산, 바로 백두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. 이 아름다운 산,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. 자, 저와 함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?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. 백두산 정상 날씨가 워낙 변덕이 심해서 그 맑게 갠 천지를 본다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뜻이죠. 1년에 한 100일 정도만 그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까요. 이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?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이런 풍경을 딱 마주하게 된다면, 와, 그건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경험일 겁니다. 보세요. 거대한 거울처럼 파란 하늘을 그대로 품고 있잖아요. 이 짙푸른 호수는 하늘과 맞닿은 바다 같다는 느낌을 준다고 해요. 정말 장엄하지 않나요? 아니 근데 이 천지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요? 9.18제곱킬로미터.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? 쉽게 말해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거의 2배고요. 축구장으로 치면 약 1285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래요. 상상해 가시나요? 심지어 평균 수심은 무려 213m나 된답니다. 하지만 말이죠.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호수의 이면에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. 이 천상의 호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을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 아름다운 산은요,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활화산입니다. 지금은 이렇게 고요해 보이지만 과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발 중 하나를 일으켰던 말 그대로 잠자는 거인인 셈이죠. 화산의 힘을 얘기할 때 우리가 화산 폭발 지수, 영어로는 VE라는 걸 쓰거든요. 간단해요. 0부터 8까지 있는데 숫자가 클수록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폭발이란 뜻입니다. 자, 이제 곧 나올 숫자에 한번 주목해 주세요. 바로 7입니다. 7. 서기 946년쯤에 있었던 백두산의 대분화. 이걸 밀레니엄 대분화라고 부르는데요. 이게 바로 화산 폭발 지수 7을 기록했습니다. 이건요,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 중 하나로 기록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. 자,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.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바로 실감이 나실 겁니다. 당시 터져 나온 화산재가 저 동해를 건너서 일본 북부까지 날아갔다고 해요. 이건 뭐 그냥 한 지역의 재난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. 그렇다면 지금은 괜찮을까요?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. 2000년대 초반에요. 백두산에서 수천 번이 넘는 화산성 지진이 감지되고 온천수 온도가 83도까지 치솟는 등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계속 나타났어요. 이게 뭘로 의미하겠어요? 백두산이 그냥 잠든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활화산이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. 그런데 백두산의 복잡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산은 단순히 자연의 경이를 넘어서요, 두 나라가 함께 공유하는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장소거든요. 1962년에 체결된 국경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아름다운 천지호수, 그 한가운데에 국경선이 그어졌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54.5%는 북한, 그리고 나머지 45.5%는 중국의 영토가 된 거죠. 그래서일까요? 두 나라는 유네스코에 이 산을 등재하려고 신청할 때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내세웠습니다. 중국은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생태 문명의 상징이자 중국 문화의 뿌리와 연결 지으려고 했고요. 반면에 북한은 백두산의 학술적인 가치와 혁명의 성산이라는 민족적인 상징성을 더 강조했죠. 결국 같은 산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이름 자체도 논쟁거리가 됩니다. 우리는 당연히 백두산, 천지라고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창바이산, 텐츠라고 부르거든요.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름이 더 많이 쓰이느냐, 이게 또 미묘한 영향력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과학과 정치를 잠시 넘어서 이 산이 품고 있는 문화적이고 신화적인 중심으로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주 오래전부터요, 이 천지의 깊고 푸른 물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. 네, 바로 그 유명한 천지 괴물 이야기입니다. 기록을 보면요, 1903년부터 시작해서 아주 최근까지도 목격담이 끊이질 않아요. 처음엔 물소 같다고 했다가 나중엔 물뱀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한 번에 20마리를 봤다는 주장까지 나왔죠. 물론 과학자들은 천지의 그 차가운 수온이나 화산 활동의 역사를 볼 때 큰 생명체가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.
하지만 이런 전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죠. 하지만 어떤 전설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산이 우리 한민족에게 갖는 의미 그 자체일 겁니다. 백두산은 그냥 하나의 산이 아니에요.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해온 바로 민족의 영산인 거죠.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얼굴을 가진 이 산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백두산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. 2018년에 남북의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 함께 올라서 손을 맞잡았던 그 역사적인 순간 말입니다. 바로 그때 백두산은 분단이 아닌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강력한 무대가 되어 주었습니다. 이처럼 백두산은요, 화산월동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힘, 또 국경이라는 차가운 정치적 현실, 그리고 신화와 민족 정체성이라는 뜨거운 문화적 의미를 모두 품고 있는 곳입니다. 과연 이 산은 앞으로 우리에게 분단의 상징으로 남게 될까요? 아니면 이 모든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잇는 통일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